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필리핀 민다나오에 필리핀에 들어간 지 95년 1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1월 다가오는 1월이면 30년이 되고요. 한국에서 목회 10년 하고 그리고 74년도 엑스프로 74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을 하고 태요일 날 그리고 마지막 날 목요일 밤 때에서 선교사가 뭔지는 모르고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 해가지고 일어나서 헌신하고 그래서 저는 다 하듯이 잊어버리고 열심히 목회하고 선교를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 10년째 저희가 50평에서 100평 예배함으로 옮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수고하셨다고 성지순례를 보내줬는데 알렉산드리아 해변에서 그 클레오파트라의 눈을 가진 초등 4, 5학년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갔던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상 목사님은 무슨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와야 되겠네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돌아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카이로까지 버스 안에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빛이 보이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3시간 동안 가는 길에 계속 성령님께서 감화하셔가지고 아버지 어떡해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칠 수 없이 흘러가지고 집사람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나게 지금 성지순례하고 있고 끝나면은 처제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지금 유럽을 볼 생각을 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 이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행이 완전히 분위기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할게 하고서 결국은 다 끝내고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 특히 이슬람권으로. 그러니까요. 집사람이 당신은 13년 동안 14번이나 이사를 하고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이제 방도 한 칸, 단칸방에서 3칸으로 예배당도 100평으로 살만하니까 고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눈을 꽉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 붕 떴죠. 주님 저를 부르셨으면 반쪽인 제 아내도 불러주셔야죠. 그리고서 그 다음날 국민일보가 왔는데 딱 보니까 이슬람 선교학교가요. 한국이슬람연구소 전적 박사님이 하셨고 당시 고일주 지금 요르단 선교사님이 총무였는데 딱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매일 7시간씩을 아침에 가서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기초 아랍어까지 이렇게 1년 딱 공부를 하는데 8월달에 있죠. 여름 수련회와 그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학교 다 마치고 이제 처가가 광주 목사님이기 때문에 놀러 가는데 밤 예배를 마치고 가니까 굉장히 피곤했던가 봐요. 대전 엑스포 인터체인지를 지나면서 꼭 졸았는데 바다당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제 아내에게는 가라! 정통 우리가 합동측 장로교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얻어 터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안어도 터지고 이렇게 빨리 오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비즈니스 선교한다고 사실 자립 선교를 한 거거든요. 현지인들을 어떻게 자립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제3세계 선교 현장은 똑같잖아요. 하면 퍼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나갈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비즈니스 어떤 조그마한 현장들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조금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이 너무 못 살고 막 병으로 죽어가고 못 먹어서 죽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컴패션을 느끼면서 아버지 이들이 어떤 경제적인 혹은 삶의 질 향상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좋은 제도들이나 어떤 과수나무나 채소 뭐 이런 모든 것을 심지어 뽕나무, 비료, 감자씨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토양의 역할을 해줬다는 걸 지금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자 원리의 역사,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시행되었던 자립선교의 샘플 두 가지, 두 분,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이슬람과 또 인도인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현지 부족들 도시 빈민들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도입해서 시도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자립선교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전제로 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현지 교회와 현지 교인들이 자립을 하지 못하면 이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심해 왔고 또 쏘가도 받고 속이 상해도 받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몸속도 깔아주고 등에서 등 뒤를 좀 밀어넣어주고 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안해줘가지고 이들이 잘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선교사의 노후 대책들입니다. 제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교 교수님은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평신도였던 의사, 간호사, 교사, 영농지도자, 교육행정가 등 전문인들이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만열 교수님은 거의 2,000명에 달하는 한 선교사들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교회는 자신이 경험한 주요 과정을 선교에 원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 기독교는 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가운데 있으며 선교사들도 선교의 준비가 미흡한 채 파송되어 서양교회 경험에 의존한 결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 한국교회 역사 속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했던 이 바태무인 북진 진주들을 해내면 우리가 지금 거의 동일한 제2, 3세계의 선교 현장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주제 강의를 맡은 배한호 선교사님이 한국계와 자립선교, 요 책은 요거는 그 웨일즈인가요? PhD 하고 있는 분이고, 이성노 목사님의 자립선교 감리기 목사님이십니다. 연해주에서 실제로 그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자립한 실례들을 담고 있고, 이거는 그 락토 미니스트리 풀더 테올리cal 세미나리에서, 그 세 번째는 제가 현장에서, 그리고 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서만철 전 공주대 총장님이 윌리엄 선교사님 우광복의 아버지입니다. 캐릭은 아니고요. 예, 프랭크 윌리엄스인데 이분이 공주에 와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그분의 159통의 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기도가 된 편지라고 하는 책과 그 다음에 우리암과 우광복 선교사 이야기라고 하는 두 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말콤 패드 침례교 선교사로서 원산에서 자립선교의 모델을 보여준 그분의 책이 이름이 뭐냐면은 한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이렇게 6권의 책을 친주를 했고요. 사실 이걸 가위람 신학교에서는 그 MDB에서 한 학기, 제가 선교 훈련할 때는 100분, 빨라야 100분이고요. 근데 오늘 이걸 40분이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자 원리의 원조가 혹시 누구신지 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네비우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조는 영국교회 해선교구 총무였던 그 헨리 벤이 최초로 시작을 했고, 선교사의 도움이 현장에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 교회로 이제 가져가서 소개한 분이 누구냐면은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 해외선교구 총무였고, 이분도 역시 교육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와 자립이 자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선교사의 안락사, 이것도 역시 아침 있으나 만화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 누군지 아시죠? 기초 나쁜데 장산고하고 충청도 서양을 방문할 때 성경 전도지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시감자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심어서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딸려 나옵니까? 수십 개가 딸려 나오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교를 했고, 홍콩 중국 대사관 통역 무역 상무관으로 일하면서 자비량 선교의 선구자였다. 그리고 시 번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로서 로스와 함께 만주 선교를 했는데, 그도 순회 선교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삼자 원리에 기초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존 네비우스는 특별히 로스와 늘 만주 선교를 하면서 같이 이 삼자 원리에 대해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의 살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고, 토착교회에서의 원리로서 이제 자치 작업 자전하는 선교, 실제적으로 서구의 과일하고 채소 나무들을 가져와 가지고 과수원을 3,000평을 교회 옆에 시작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했고, 1890년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선교사들이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27명, 당시 29명이 있었는데 거의 전부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맞다! 이 손뼉을 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 후에 한국교회 그 일반 선교 정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결과 선교사들은 그 변혁의 조력자가 되어야 되고, 현지인이 주체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토착적인 교육 방법, 사랑방 교실, 성경 교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25년 후에요. 이분이 온 25년 후에 1,000여 명의 사역자 가운데 94%가 자립했다, 한국교회. 그리고 실제 돈을 주는 사역자는 6%밖에 안 됐고, 교회당은 97.5%가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서는 교회가 몇 프로 자립합니까?
1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아직도 손을 벌린다면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의식과 그리고 실제적인 그 자립선교의 방편을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존 로스는 제가 이 로스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예비하셨다. 그는 한국이 복음의 암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한국인들이 반주 간도 지역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령문을 2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글 가르칠 사람을 데려다가 한글도 배우고 성경도 번역시키고 그래가지고 파송을 하고 2번째 갈 때는 수백 명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74년, 76년이고 그리고 1879년에 최초의 한인교회였던 봉천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83년도, 즉 84년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루즈와 소래와 세문안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언더우드는 왜 소래교회를 갖고 소래교회가 최초의 교회라고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를 처음으로 거기서 줬기 때문에 원래는 로스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안식년 가냐고 늦어져가지고 거기서 로스하고 언더우드하고 함께 만나가지고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교회는 간도 지역에는 27개 마을에 골짜기마다 다 가정교회가 설립이 돼 있었고 루즈라든지 봉천교회라든지 소래, 세문안교회 이게 정말 선교 역사에 아마 유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스가 권서인들을 파송할 때 시감자를 반드시 가지고 가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금계랍은 뭐냐면은 양귀비를 가지고 만든 해열 진통. 그리고 당시 양귀비는 모든 병에 다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 해결해요? 아픈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가지고 와서 한국교회는 한국인에 의해서 최초로 전도 선교가 실시될 때부터 전인 선교를 했다. 그리고 로스는 대도시의 선교센터, 즉 선교 베이스를 만들고 거기서 전도와 목회와 교육, 훈련 그리고 의료 사역을 하면서 이거 제가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황 목사님한테 보냈으니까요.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를 중심으로 선교사는 조사를 통해서 각 지역의 성경 공부반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하느냐? 세례문답하고 세례주고 또 여기 가서 세례문답하고 세례주고 이게 선교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가 기록을 보면은 순천 쪽에는 184교회 보통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교회들을 경북 지역도 한 200개 넘게 280개까지 감독했던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목사 선교사는 오직 뭐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래요. 기도. 그런데 이때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 오셨던 분들은 순회 선교사 바울처럼 감독자이지 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토착 교회는 토착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한우 교수님이 연구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개척자들은 신실한 전도적 노력을 통하여 최초의 토착 장로교를 설립하였다. 이 자발적이며 헌신진 제자들의 완주로부터 간으로부터 우주 소래 서울에 이끄는 많은 지역에 사역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였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모든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들이 삶과 원리에 설립된 공동체의 특징이 있었다. 또 언제까지 퍼줄 거냐 이거예요.
쌀신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네비우스가 로스 목사님과 함께 삼자 원리를 정말 구체적으로 선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고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 선교 정책, 한국 장로교 연합회에서 근로계층과 여인들의 회심에 처음에 목표를 두고 자급하는 교회, 자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한 그 선교 현지인들의 우리 한국인들의 그 자립 의지를 교육을 시켰고, 언더우드도 1900년에 자립 선교 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예배당 건축은 토착인들에 의해서 토착적으로, 그래서 잘 사는 동네는 기와집이었고 아닌 경우에는 초가집으로 그대로 하도록 했고, 큰 도시에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토착인들에게 서적, 그러니까 복음서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의료 비용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짜, 구원 이외에는 공짜가, 따라서 합시다. 구원 이외에는 공짜가 없다. 저는 가자고 가장 필리핀에서 가난하고 못 살고 얘들이 와서 막 그 한 푼 줍쇼하고 차를 몰고 가면 사거리마다 있어요. 그럼 저는 문을 열고 왈라이 트라바호 왈라이 꽈라. 일 안 하면 돈 없고 쌀 없어. 좀 냉정하지만은 그 정신을 심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15년 후 장로교회가 자급 원리에 기초한 결과 188개 교회 가운데 186개가 자립했고 세례교인이 이미 3천여 명이 넘어섰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실제적인 자립선교는 사과, 감자, 이모, 복공, 낙농, 우유배급, 양계, 양돈, 가만히 짜기, 살림, 양장기술, 요크셔, 돼지농장, 포도농장. 이 돼지포도는 사실 메노나이트 있죠. 경상북도 경산에 메인 메노나이트 중학교, 초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최초로 가져왔어요. 과수원, 사냥류, 언더우드는 타자기, 형님이 하는 타자기를 가져왔고, 미션 스테이션 베이스에는 보통 중고대, 의대, 간호대, 신학대, 병원들이 설립이 되고, 지방들은 전부 다 영농기술학교가 다 설립돼 있었다는 그 기록들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더 찾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줄였어요. 시간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공주에 가면 영명학교 동산에 우광복, 그리고 그 두 여동생이 장티푸스 풍토병으로 잃었기 때문에 자기가 미국에서 의학 박사고, 그렇지만 내가 죽거든 이 영명 동산에 묻어주세요 해가지고 무덤이 지금 여기 와 있고, 자기가 살던 집이고,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4세 감리교, 말하자면 목사님은 아니었고 그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선교의 소명을 받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감리교 당시에 선교 훈련센터가 이제 인천에서 광복을 낳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광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광복이라고 짓죠. 제가 다 고등학교 때 봅니다. 한국과 한국인을 향한 불타는 부력의 열정과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자립선교가 시작되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교육을 통한 수익 증대가 없이는 농촌 목회나 농촌 사람들의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안식년에 덴버 대학원 그리고 주립대학에서 농업 석사를 마칩니다. 1년 한 2개월 동안에. 그리고 돌아올 때 감리교 선교 본부에 이러한 농촌 선교를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이거에 얼마 해가지고 총 3,380불을 선교 본부에 요청합니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9,000불 정도 더 그걸 심화시키기 위해 신청한 것은 미국 감리교 본부가 안 했어요. 가서
항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윌리엄스가 행했던 일들을 제가 하나로 쭉 엮어봤습니다. 자립선교의 백화점이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총체적 전인 사역을 했다. 영명학교 교장으로 오면서 교육 선교에 헌신하고 학생들에게 오전에는 기술을, 그래서 인문계 학교를 뭘로 바꾸냐면은 실수 학교로, 지금으로 말하면 실업 학교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이론을, 오후에는 농사지을 땅을 사고 남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도록 집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사 일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동산 7헥타르에는 산림을 조성해가지고 속성수를 심어서 학생들에게 나무 가지치기 한 거는 땔감으로, 이것이 편지를 보면 연간 500불 정도를 예산을 줄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목공의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옷걸이 나무로 있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판매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40%의 이익을 지불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내도록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가 형성이 돼요? 자립 의식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목공, 양잠, 양돈, 양계, 그 최초의 시멘트 양돈장, 돼지 기르는 곳, 그리고 젖소, 소, 염소, 닭, 사냥류를 키워가지고 자립 의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판매 교육까지 실시해서 미국에서 들여온 기름, 우유, 연과류, 그리고 자기들이 여학생들이 물레를 질러서 만들어낸 실크를 판매하도록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40%는 누구에게? 학생. 그러니까 애들이 일할 의욕이 낮겠어요, 안 낮겠어요? 낮죠. 자기들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자기가 일할 자리를 줘가지고 일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돈이 더 무지 어떻게 됩니까? 땡그래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인들로 하여금 돈 맛을 알게 해줘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해요? 자립하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의무 배급소, 이건 마린 보딩이라고 하는 간호사 선교사를 통해서 3분의 1 가격, 한국의 일반적인 3분의 1 가격에 줘가지고 당시에 한국의 유아 사망률이 50%가 남았습니다. 근데 공주가 몇 프로로 줄어요? 5%. 그러니까 전 선교 본부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로, 평양으로, 대구, 광주,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농부도 학생도 저녁에 뭐 해요? 남학생들? 가만히 기계를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 편지에 보면은 2천만 장이 자기가 있을 때까지 짜줬다. 그리고 농촌 재건 운동에 일어난 농부를 재교육하는 일, 기술교육, 가축사육법, 자동 수조시설, 양잠, 목공, 지역에 알맞는 자립선교를 시도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본부와 지인들과 또 동창들에게 끈질기게 내가 지금 누구를 보내 황인식 초대 충남 도지사 된 분을 덴버대하고 유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얘 잠잘 자리를 좀 잠잘 곳을 마련해주라, 등록금을 마련해주라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정책 고문으로, 이거는 미분정 시대입니다. 인도에서 농업학교 교장으로 일을 하는데 그분을 하지 장군이 그 분정 전체 우리나라 총책임할 때 아들이 우광목이가 뭘 넣었냐면은 의사로 와요, 의사로.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거 보고 하지가 야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아 제가 인천에서 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컸고 고등기대까지 컸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아니라 보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분정을 실시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고문으로 모실 때 농업 고문에는 당시에 MA를 한 사람이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분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고문 15명은 전부 다 크리스찬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 이렇게 됐고 50명의 그 군정위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 70%가 당시 크리스찬 2%도 안 되는데 70%가 크리스찬이 리더가 돼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지는 토대 역할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가 시간자 6만 톤, 여러분들이 몇 편인지 몰라요. 비료 10만 톤, 이건 아마 10컨테이너를 되겠죠. 그 다음에 뽕나무 20만 그루를 컨테이너로 데려옵니다. 이거를 스스로 다 그 군용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다니면서 교육했던 교회들마다 그 군연 다니면서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 의료, 의생, 한글 그리고 농업발전, 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해서 한국 근대화의 주역의 역할을 해주었고, 여신도, 농촌의 여신도들도 선교를 조직해가지고 만주에 파송되었던 한 간호사를 후원하게 함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원산의 말콤 펠리군요. 사실 토론토 우리 솔로몬 회장님이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토론토 출신이거든요. 거기 조금 떨어지는 곳인데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니까 모든 농사일을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다 도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한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라는 책에 보면은 자기가 회사나 농업이나 그 은행에서 거래한 경험들이 한국 선교 열매를 맺게 한 원인이 자양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전도로 86년에 예수를 믿고 89년 3년 뒤에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이거는 그 학생 자원운동이죠. 여기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신학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소래와 서울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선교부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를 따라갔는데 50명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서 하면서 편지를 막 분용하고 질책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너무 신적 의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편지에서 같은 선교부인데 거기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카나다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침례교에서 제대로 받고, 거기서 고든과 두 분 목사님에 의해서 선교사로 한국의 침례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원산에 자기가 사죄를 드려서 그 10만 평 사는 땅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멋진 동산인데 거기에다가 2,000평을 과수원으로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사과, 옥수수, 메밀, 무, 상추를 최초로 한국에 들여와 가지고 거기서 키웠습니다. 그 사과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학교 급식 다 시켜주고도 남아서 이거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당시 배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수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선교사, 현지인 선교사 훈련하는 데 써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250명의 사역자를 훈련하고 국내 모든 지역으로 파송을 하고 시베리아까지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가 사실은 오히려 우리 그 뭡니까 이기풍 선교사님보다 더 빨리 나가는 것으로 거기에 나와 있죠. 예, 1901년에. 예. 그리고 그게 바로 여기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달 10원인데 당시 10원을 줬는데 5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복음서를 팔든지 해가지고 일을 하든지 해서 해라 해서 자립 의지를 처음부터 갖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가
그 선교사 스스로 사역자들과 함께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익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서 자비라는 선교의 모델이 됐고 또 한학자유 군관학교를 졸업했던 당시에 말하자면 굉장히 앞서 나갔던 사람이 있는데 신명균입니다. 그가 아버지 3년 장례 그때는 다 무덤 옆에서 3년을 지켜야 됐잖아요. 꾀죄죄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근데 왜 찾아왔겠습니까? 우리 선교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한국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1년 동안 성경 훈련을 해가지고 1년 만에 공주로 파송해서 공주에서 2년 동안 13개 교회를 설립을 해요. 지금 꿈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제일 큰 교회가 10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그때 설립된 교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의 토착과 전략과 자립선교는 근면 단순 소박 정직한 삶으로 입증된 제자도 실천으로 가능했고 한옥집에 거주하고 감자와 옥수수를 즐겨 먹으면서 함께 농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 양반은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다 치고 정말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삶으로 전도하는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단 중심 선교가 주류인 현실로 인해서 윌리엄스나 페닉 선교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더 활발하게 연구. 지금 사실 윌리엄스는 많이 이제 연구가 됐습니다. 그 후손들 60명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행사도 했고, 그다음 페닉 같은 경우는 안 돼 있고 아담스하고 그 두 분의 선교사 사고를 가져온 분, 그건 제가 다음번에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희대학교 연세대 전임인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국 선교는 맞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자립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일단 2번만, 그러니까 첫째는 현지인 지도자의 자립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 김병윤 선교사님이 자주 가셨던 IMB에서 세운 아시안 루어럴 라이프 트레이닝 센터, 거기에 저희 신학생들과 그리고 그 교회의 남전도 회원들을 모시고 갔어요. 36명이 3박 4일 동안 기초적인 민다나오라고 하는 지형 산악지대에서 80%가 산거든요. 어떻게 농업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조한교 박사님 모시고 자연 농법으로 어떻게 먹거리를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산타마리아에서 우리가 민다나오 개혁실패를 시작하는데 수요일날 학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학생들을 포함한 전 교인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녁 때가 되는데 밥을 지으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 가서 밥을 안 만들어? 안 만들어요? 물어봤는데 다 실실실 도망가요. 필리핀 그 샤이 칼초 수줍어서 말 못해. 그러니까 파스터 얘기해주는 사실은요, 먹고 저녁을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잠이 왔을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지? 이 가난은 임금도 해결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아파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밤중이 넘고 2시쯤 되었는데 자려고 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병이어 말씀 끝에 그 말씀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때 제가 뭐가 보였냐면은 저기 어디죠? 백화점 앞에 중고 재봉틀을 쫙 놓고 판매하는 그 NCCC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뭘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도록 해야 되겠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샀죠. 감독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10대를 사서 10가정이 열심히 배우니까 2주 지나니까요. 반바지가 나오고 3주 지나니까 브레이저가 나오고 속옷이 다 나오는데 이것을 매 아마 격주로 그걸 가르친 또 그 사모님이 어디에요? 저쪽 솔로 지역에서 까맣고 얼라이언스 교회의 그 선교사로 들어가서 무슬림 선교하다가 남편이 살해당하고 아들이 우리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가르쳤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쳐가지고 격주마다 이만큼 싸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지고 가겠어요? 백화점으로 가져가서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10가지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양돈과 양계 농장을 만들어서 우리 신학생들이 잘 가게 하고. 저는 한국교회부터 5만 원밖에는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서. 전부 학생들이 풀을 뜯고 땅콩을 키워서 그걸 베어가지고 돼지를 기르고 그러면 돼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납니까? 평균 10마리. 제가 어비돼지 10마리를 샀거든요. 그거는 한 마리씩 300불씩 해서 한국교회 후원을 했어요. 10교회가. 그럼 한 번에 몇 마리를 나요? 그 10마리가 나면 100마리. 1년에 몇 번을 나요? 2번을 나요. 100일 가르쳐 팔기 때문에 100일 만에 아기를 낳고 40일 길러서 판매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돼지 10마리 키우니까 이루어지고 닭 100마리 키워가지고 계란 낳는 대로 해먹고 남으면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들에게 잡아와서 팔고 또 산 1,000m는 배추 농사를 짓도록 해가지고 안 팔렸다고 가져오면 제가 어떡합니까? 선교사님들 다 연락해서 또 우리 집이 배추 장사하는 터전이 되고 제 아내는 이제 이거 말이야 키로당 얼마 주고 샀는데 또 선교사님들은 막 뭐라고 그러죠? 뭐 껍질을 막 벗겨내요. 그럼 원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인을 먹고 살게 하려니까 손해 보고라도 어떻게 해줘요? 그걸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신도는 아까 말씀드린 공개미술 그리고 현지 목사님이 또 땅이 15헥타르가 있어가지고 바나나 심도록 해서 채소 농장도 하고 가축도 기르고 교인들의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자립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첫 추수감사주일에 미국의 추수감사주일 유래를 얘기하면서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선교사를 서포트하는 데 썼다 그러니까 100불이 나온 거예요. 100불 정도가. 20불씩 5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역사가 첫 해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중고 자동차 매장을 시신 집사님이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목재 장사를 하셨는데 그것도 장로님들이 그냥 다 부도를 내 가지고 쫄딱 망해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이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분이 사실은 우리 교회 땅도 기증했고 캐토릭에서 개종했는데 정말 신실한 자기 두 딸이 우리 크리스찬스쿨을 다니면서 성경을 날마다 암송하는데 얘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빠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성경을 암송하는 게 뭐 있어? 여기 충격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요한복음에서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정말 충성스러워.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예배당도 건축하고 한 1억 2천 정도를 그 중에 90%는 이분이 다 헌금을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머리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한국 장로님이 하는 중고 그 자동차 가게를 중고 자동차를 보내줘가지고 사실은 이분이 지금 세 개를 운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중국 걸지만은 그 신차 매장을 하고 있고, 이제 두 자녀가 나머지 두 개는 맡아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교회도 100% 지었을 뿐만 아니라 M 사역자를 지원해주고 있고, 선교교회 목회자들에게 오토바이도 지원해주는, 그리고 기술학교를 통해서 젊은이들 취업에 기회를 부여해주고, 모닝스타 아카데미라고 하는 기독학교를 설립을 해서 현재 7명의 교사가 또 자립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저렇게 멀리 시작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뜨거운 불행의 열정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그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리 의식을 갖게 되고, 말라파탄이라고 하는 마긴다나오 무슬림 살고 있는 이 마을에도 그 마긴다나오 쪽에서 개종하신 여집사님이 제발 와서 우리도 도와주세요. 요거 이 이야기만 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 갔다가 만나서 이분이 초청을 해서 사실은 지금 민다나오 가게 된 거거든요. 다목적 배움의 집을 만들어서 유치원, 문맹특치 청년들의 검정무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그분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액세서리, 한국의 뭐라고 그러죠? 화이트 골드가 막 유행할 때 필리핀에 들어와서 마닐라 유행하는데 들어오는 집사님 한 분에게 그걸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젠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가 5개의 그 백화점에 이제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제 그 뭐라고 그러죠? 퇴직금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개 매장으로 확장돼서 15명의 직원과 M 사역자들의 사례를 지급하고, 또 그러고도 남아가지고 피닉스 음악학교를 건축할 때 이거는 2001년도인데 6천만 원 정도를 자립으로 후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모스크 안에서 이 무슬림 이맘하고 친구가 되고, 그의 필요들을 지붕이 된다면 지붕을 갈아주고, 담장이 넘어간다면 제가 담장을 갈아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의료 선교, 약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병이 나니까 모스크 안에서 선교팀이 와서 공연해도 되겠냐 하니까 why not? 그래가지고 두 모스크는 저희가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드라마를 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동생이 하고 있는데 동생까지 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메시아님 모습가 되어 있습니다. 바자오 마을은요, 자립선교선 그 중에 한 척은 우리 장장님께서 해주셨고, 고기잡이 엔진을 또 팩으로 교체해주거나 헌우, 신발, 가방, 액세서리 처음 제가 한국에 한 컨테이너 들여와가지고 하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5페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300원씩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자립 의지를 갖게 하고, 그리고 바자오 지금 그래서 유치원이 4개가 생겼고, 바자오 교회가 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커뮤니티의 8개의 교회가 형제 5명이 다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들, 그리고 그 뭐라고 그래요, 사위까지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자교회 부흥에서 매년 우리가 세를 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립선교의 일환, 그리고 끼다파완이라고 하는 북술라베시 주의 주도인데, 여기는 이제 바나나 농장과 트라이시클 목사님 아들이 의대를 다니기 때문에 한 명 큰 아들에게 트라이시클을 사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게 했어요. 지금은 라파 레버노트리라고 하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피검사하는 레버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고, 바나나 농장의 모습이고, 레버노터리, 그 다음에 끼다빠완 1500에서 600m 그 압보산 중턱에 있는 개마부어처럼 고원지대인데, 여기는 카우뱅크 양돈 분양 채소 농장을 통해서 자립을 하면서 기도로 24시간 연쇄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350명으로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가 6개 교회 지교회를 지금 세워서 자립을 하고 있고 파키스탄의 한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후원하고 있고 유치원에 100명 아동이 교사 5명과 함께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